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 하기 위해서 교육계, 또 독립운동계, 역사학계 여러분들이 국회에 오셨습니다. 어제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교육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발언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정리 단계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더 큰 문제가, 더 큰 충돌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이제 교과서 집필 작업이 7월에 끝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마치 정리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인식을 보고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이 문제는 끝이 아니라 역사 교과서를 검정으로 되돌리고 더 나아가서 자유반영제로 갈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내가는 작업, 이것들이 정상화가 될 텐데 국정화 작업을 해놓고 이것을 정상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법안을 제정하자는 말씀들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의견과 청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먼저 홍상권 교수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시면서 인사 소개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책임대표 한상권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진행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학계 원로이시고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현 선생님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에 이 자리에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반민특위 김상도 위원장님의 장남이신 김정육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요새는 말하면 장관이 되겠죠. 차이석 선생님의 장남 차영자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독립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외손이신 이준식 선생님 오셨습니다. 다음에 4.5혁명의 의장이신 정동익 선생님 오셨습니다. 다음에 전교조 전교조 위원장이신 변성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의 정책위원이신 박이선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독립군 대장이신 성희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우리 역사학계에서 왜 국정화가 저지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역사학계를 대표해서 먼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015년 11월 3일) 이 정부는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것은 중고등 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와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도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반대 여론은 이번 4.13 총선에서 더 분명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역사학계는 정부가 국정화를 시도한 때부터 그 부당성과 퇴행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가 현행 거민정 교과서를 비판하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의 비호를 받던 교과서를 포함해서 현행 교과서는
정부가 제시한 지풀 기준과 정부의 검열에 따라 교과서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정부가 검열 인정한 이런 교과서를 좌편향이다, 나쁜 교과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 집필 기준을 제시했고 그 기준에 따라 검열하여 발행을 허가한 정부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교과서를 내놓기 전에 지금이라도 그 교과서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정부는 거민정 교과서를 비난하면서도 아직 한 번도 그것이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납득할 수 있게 지적한 바가 없습니다. 가령 정부의 지적대로 현행 교과서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개선 방향이 최악의 상태인 국정화로 가느냐 하는 질문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선하려면 자유발행제로 가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었을 것입니다. 역사학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것은 먼저 그 시도가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교과서가 국정에서 거민정으로, 거민정에서 자유발행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 추세를 거슬려 국정화로 퇴행하는 것은 국격을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또 국정교과서는 역사인식과 해석을 획일화함으로써 역사인식의 그 민주주의적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 교과서 내용의 정권적 개입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는지 유엔도 2013년 역사교과서 및 역사교육과 관련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유지하는 것은 퇴보적 조치이며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매우 정치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1992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도 교과서는 국정제보다는 거민정제나 자유발행제 채택이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 국정교과서가 선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역사학계가 국정화 제도를 반대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과거 유신시대의 국정교과서 저자들은 국정교과서 저술에 강제성이 주어졌으며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는 것을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그런 사태를 우려토록 합니다. 또 국정교과서 집필 기준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암시한 두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현대사보다는 상고사 혹은 고대사를 비중 있게 다룰 것이라는 것. 둘째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지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일로 하겠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역사학계는 근현대사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르칠 독립운동사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설은 제헌헌법과 현행헌법을 무시한 역사인식이며 만약 그렇게 기술할 경우 앞으로 건국절 논란 등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학계는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국민과 전문가의 뜻에 따라 국정교과서 편찬을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야 3당 의원은 물론 양식 있는 여당 의원들도 4.13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교육 현장에서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교조 위원장님, 변성우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좀 분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민생의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이 시대의 진실과 정의를 세우는 것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실과 정의를 세우는 것에 가장 우리가 사회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월호 4.16 참사와 더불어 이 국정화,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의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이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의 일방적인 추진이 정권에 의해서 밀실해서 그리고 획일적으로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서는 또 한 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측면에서도 그러하거니와 교육적 측면에서도 이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의 국정화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체 교육계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이 중앙정부의 교육 통제가 지나칩니다. 이 학교를 오히려 정권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시각은 이제 민주시대에서는 사라져야 될 유물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만은 여전히 정권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사 교과서가 작년에 일반적으로 발표가 되었을 때 이 학교 현장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나 내용의 어떤 정리가 없이 내년 곧바로 3월 학교 현장에 들어올 때는 학교 현장은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집필 이전에 정리되기 이전에 국정화 교과서를 폐지하는 쪽에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이 교육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바로 교육의 정치적 입장에서 중립성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만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미 유엔에서는 유엔뿐만이 아니라 이미 시대 상식이 되어버린 국정화가 아닌 검인정 교과서, 검인정 교과서보다는 자유 발행 체제가 오히려 교원의 자율성,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면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사고를 함양시킨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라도 이 국정화 교과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20대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과서 국정화될 때 제일 크게 축소되는 부분이 독립운동사입니다. 독립운동가 후선원을 대표해서 이준식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국정화 교과서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국정화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독립운동가 후손들 그다음에 역사학계 원로 선배님과 같이 만약 박근혜 정부가 끝내 국정교과서를 강행한다면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는 각오를 피력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근데 끝내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제2의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정말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국정교과서 강행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정교과서 읽어봤더니 무슨 기운이 느껴진다고,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기운이 느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말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국정교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그런 기운이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독립운동의 자리에 일제 식민 통치를 미화하고 친일을 긍정하는 역사소설을 집어넣고, 민주화운동의 자리에 독재를 미화하는 서술을 집어넣어서 전반적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친일 독재 위주의 서술로 바꾸려는 그런 기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맞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학계, 역사교육계, 시민사회와 같이 손을 잡고 국정교과서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4.13 총선에서 국정교과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야3당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야3당에게 분발을 촉구합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지 말고 이번 국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국정교과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박근혜 정부의 역사회복 독주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정교과서 폐지 법률안이 지난 여러 사이에 두 건이 발의됐습니다. 오늘까지 합친 세 건인데 그 각각의 차이점이 뭔지를 간단히 브리핑 해드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청원 내용을 낭독하는 순서로 갖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7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 의원과 국민의당이 합쳐서 33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발의한 내용은 역사교과서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서의 국정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의 발의입니다. 이 발의의 의미는 어쨌든 국정을 금지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겠고, 또 그 이전까지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국민의당은 그 이전까지는 권고안을 결의하자 이 정도였는데 이까지 청원하자는 쪽에 한 단계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야당이 공조를 해갖고 이런 발의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발의가 있었던 심상정위원회 발의가 있었습니다. 심상정위원회 발의는 기본적으로 현재 교과서가 교부 장관의 그냥 고시에 의해서 장관 고시, 그것도 차관 전결에 의해서 고시가 국정화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포괄위임, 백지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이걸 갖다가 모두 교과서를 결정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 하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강조했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법안이 갖고 있는 의미와 아울러서 저희가 요구를 할 때는 우선 이런 백지위임, 포괄위임을 좀 폐기하고 모든 교과서 제도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청원에서 주요 내용입니다. 또 이 교과서를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교과형 도서 심의위원회인데 이것도 교육부 장관이 그냥 위촉하고 현재 심의위원 명단도 밝히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교육 주체가 그 교과형 도서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 발행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 기구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만일 이 설사 법률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2017년 3월에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를 쓴다면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야3당이 빨리 협의를 해갖고 교과서가 되지 못하도록 국정교과서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줘 시일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국정화가 금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고서 현재 청원 인원은 약 시민들에 의한 것이 약 5만여 명 되고 각 단체 대표들뿐이 한 200명 이렇게 돼갖고 저희가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청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4월혁명의 정동희 위원장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청원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자료로 배치하고 청원 내용만 낭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내용 1. 교과서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특히 적어도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국정화를 전문적으로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합니다. 2.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를 넘어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법률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심의회는 교육부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독립성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보다 독립성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부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검인정 관련 기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교과서의 기본적 사항인 집필자 명단, 편찬 기준, 예산, 편찬 심의위원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국회는 역사 국정화 금지 법안의 제정과 함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각종 탈법, 불법과 예산 비리를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교과서 국정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정교과서 폐지를 공약으로 걸어 국회 다수를 차지한 야3당,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교과서 폐지를 위하여 끝까지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2016년 2월 29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치 네트워크. 혹시 기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간단히 받겠습니다. 네, 특별히 없으면 이것을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